2형 당뇨가 있어요. 2형 당뇨. 2형 당뇨는 뭐냐? 이거는 성인형 당뇨죠. 일반적으로만 우리가 말하는 당뇨는 전부 다 1형이에요, 2형이에요. 2형 당뇨를 얘기해요. 이거는 인슐린이 의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비인슐린 의존형이다. 인슐린이 나오는데 문제란 말이에요. 인슐린이 나오는데 뭐예요? 적게 나오든가 인슐린을 받아주는 수용체가 문제가 있거나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 지금.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경우인데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 2형 당뇨 중에는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예를 들자면 분비는 정상인데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너무 과다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비율이 안 맞는 거죠. 내 몸에 인슐린이 정상으로 나와. 근데 자꾸 인슐린 대비 먹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인슐린이 부족할까 안 부족할까? 부족하잖아. 지난번에 우리 먹는 소장에서 포도당이 내가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내가 옥수수를 너무 맛있어. 그다음 내 몸에 오늘 내가 아침에 밥을 먹었지, 그다음에 고구마를 먹었지, 빵을 하나 먹었지. 지금은 옥수수를 딱 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버려서 밥만 먹어야 돼요?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세 개 먹고 이래보면 이제 벌써 나는 인슐린은 정상인데 이게 뭐예요? 포도당이 과해 보니까 포도당 대비 인슐린이 부족해 버리는 거지. 그러면 결국 당이 많아져 안 많아져요? 많아지잖아 지금.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은 췌장에서 이런 식습관이 오래되면 인슐린이 정상 분비가 아니고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항상 부족하단 말이에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 케이스가 있어. 여러 가지. 이게 내가 췌장에 예를 들자면 혹이 생겼거나 췌장에 암이 생겼거나 췌장에 염증이 생겼거나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인슐린 분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나이가 자꾸 들어서 예를 들자면 기능이 자꾸 줄어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비율을 자꾸 맞춰가지고 인슐린은 계속 나오는데 내가 자꾸 포도당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얘 기능을 떨어진다면 얘 기능도. 맞잖아,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부족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겨.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핵심적인 케이스예요. 그죠? 뭐가 있냐면은 인슐린은 받아주는 애가 있다 그랬죠? 들어봤어요? 인슐린 수용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얘는 짝이 있어, 짝이. 인슐린을 받아주는 인슐린 수용체라는 애가 있어. 립세터라는 거죠, 그죠? 인슐린은 100인데 인슐린 수용체가 80이면은 20이 또 못 들어가잖아. 인슐린 수용체가 부족한단 말이야. 인슐린 수용체가 부족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 어떤 경우일까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막 과로하고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은 정상으로 나오는데 수용체가 부족해버려. 특히 마른 사람들, 말랐는데 당뇨라고 하는 사람들, 난 말랐는데 왜 당뇨지? 이런 사람들 인슐린 수용체가 부족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뭐가 있냐? 인슐린 수용체의 신호가 정상이야. 인슐린도 정상이고 수용체도 정상인데 얘들은 예약을 해야 돼. 인슐린은 예약 안 하면 절대로 안 돼. 이게 뭐냐? 인슐린 신호 체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슐린과 수용체 간의 신호 전달이 안 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1대1로 서로 있어. 통화를 하려는데 전화를 안 받아. 가보니까 전화기 고장나 버렸어. 그럼 통화 못 하잖아, 지금. 둘 다 존재는 하고 있는데 한쪽이 고장났어. 내인데 교수님이 통화 좀 받고 전화, 내가 전화를 안 받아. 교수님이 왜 안 받지? 내가 강의 중이거나 또는 내 전화기가 고장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호가 통달이 안 될 뿐이에요. 이게 이거는 뭐예요? 인슐린 분비는 정상인데 뭐가 많이 들어왔다.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왔다. 이거는 뭐예요? 인슐린 자체가 원래부터 부족하다. 오늘 여기에 지금 30명이 있어, 지금 보니까. 30명인데 다 인슐린 양이 똑같지는 않죠. 어떤 사람은 어떤 이유든 간에 거기 혹이 있거나 예를 들자면 염증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내가 먹는 거 대비 인슐린이 부족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포도당이 안 남아요. 남잖아, 그죠? 그러면은 내 몸에, 내 췌장에 맞춰가지고 포도당을 섭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생각하지 않고 막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어떡하냐?
아침에 밥을 먹잖아. 7시쯤에, 그죠? 뭐 7시, 8시에 밥을 먹어. 회사 딱 가서 뭘 해요 또? 믹스 커피 하나 탁 먹어. 인슐린이 이제 2시간 있다 떨어질 만한데 딱 출근해서 먹어. 그러다가 또 10시쯤에 손님 와서 또 하나 더 먹어. 10시나 11시 반쯤에 또 하나 먹어. 딱 커피를 믹스 커피 또 먹어. 그러다가 12시 되면 밥 먹으러 가자 또 먹어. 그러다가 근무하다가 이제 한 3시, 4시 되면 배가 고프면 국민간식, 떡볶이, 김밥 또 먹어. 그 다음에 저녁 가서 저녁 또 먹어. 먹다가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 회식한다고 가서 또 먹어. 그러면 인슐린이 떨어질 시간이 있어 없어요? 인슐린이 죽는 거지 그냥 완전히 그냥. 인슐린을 떨어지고 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토파지라는 걸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지난주에 오토파지를 몇 번 했어요. 그냥. 가다 한 번씩 굶어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한 번씩 단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 이제 한 번씩 굶어서 오토파지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먹다 남은 찌꺼기, 세포 속에 있는 찌꺼기를 가지고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은 왜 이게 휴식 시간을 주는 거죠. 내 췌장에다가 휴식 시간을 주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얘들은 24시간 특히 저녁 8시 넘어서 인슐린이 뭘 해서 퇴근해서 집에 가 있는데 8시 넘어서 막 먹기 시작하면 이제 뭐 우동, 야, 그래도 우동은 포장마차 가서 밤 12시 넘어서 먹어야지. 그럼 인슐린이 자다가 나와가지고 완전 날벼락 맞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주인이 뭔가 우동이 막 쭉 들어오면 이제 탄수화물이잖아. 그러면 인슐린이 자다가 깨가지고 이제 아, 오늘 우리 주인이 그냥 특별한 날에서 먹는구나. 근데 또 다음날 또 먹으면 이제 앞에 C자가 붙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먹으면 뒤에 8차가 또 붙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또 먹으면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이제 뭐,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인슐린이 고장 나쁘는 거지. 망가지는 거지, 뭐, 그냥.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 메커니즘들은 아주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엄마들이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해서 알아야 되는데 내 몸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간호사분이 탁 찔러서 찍 째가지고 126이네 당뇨네요. 이래 보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약을 그냥 당뇨약을 평생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인데 선생님 내가 인슐린이 내 베타세포에서 랑게르한스 섬에서 내 인슐린이 지금 정상이에요? 아니면 신호가 잘못된 거예요? 수용체가 부족한 거예요? 따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죠? 근데 그렇게 병원에서도 사실 정확히 환자인데 물론 비용이 들어가지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했을 때 나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각한 상황을 가지게 돼.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어떤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